Good morning. What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today is a vision of the future. 안녕하세요. 오늘 제 발표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저희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10년 이상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것을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자본시장을 대상으로 공유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시장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 3대 요소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시장을 전망을 해봤을 때 2023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현재 경기 침체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각국에서 고물가 상황에 직면해 있고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고 지정학적 정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저희가 갈 곳은 단 하나, 바로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동력이 있는데요. 점점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반도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보았을 때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9% 정도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반도체 웨이퍼에 대한 성장도 계속 지속이 될 텐데요. 저희가 전망하기에 6.5% 성장을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9%와 6.5%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웨이퍼 가격이 점점 더 비싸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웨이퍼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가치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ASML은 더욱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고, 이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생산 캐파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3대 성장 원동력이 있는데요. 먼저 커넥티비티가 점점 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5G에서 6G로 저희가 이동을 하고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고 또 AI의 사용이 점점 늘어나면서 반도체가 더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와 자원 부족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기후변화라는 것은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큰 이슈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저희가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 없이는 이 전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사회 경제적 변화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근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또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헬스케어와 생명과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정학적 변화로 인해서 반도체가 제조되는 장소의 변화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산업의 성장 원동력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AI의 성장이 있겠습니다. 현재 드론이나 PC,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폰 등의 각각의 엣지, 즉 디바이스 간에서도 이런 AI가 활용이 되고 있고 또 클라우드가 점점 더 부상하면서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데이터의 양과 데이터에 저장되고 처리되는 성능이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에너지 전환이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수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메가와트급의 풍력 발전소가 있다면 앞으로 3,000달러어치의 반도체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1메가와트급의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4,000달러에 달하는 반도체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소비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2030년경에는 자동차의 약 70%가 전동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트레인이 필요해지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약 1,500달러에 달하는 반도체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UI가 필요할 텐데요. 여기에만도 또 새로운 양의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장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까지 저희는 자동차에 있어서 기존의 반도체만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점점 더 자동차라는 것이 디지털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면서 첨단 반도체가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나노 반도체라던가 첨단 반도체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40나노, 30나노 등의 기존 반도체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하나를 구동하려면 다양한 의 반도체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첨단 그리고 기존 반도체 모두가 통틀어서 이 산업이 성장을 부과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잡한 문제에는 굉장히 복잡한 솔루션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자동차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보시면 기존과 첨단 반도체가 통합하여 사용되는
있는 솔루션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의 로드맵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주요 고객들은 한국이나 대만 그리고 미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저희 고객사들은 2030년을 넘어가는 로드맵을 이미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장표에는 30년까지만 나와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30년을 넘어가는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객사들은 저희 ASML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 로드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만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리서치사들이 있습니다. 맥킨지나 여기 나와 있는 테크인사이트 그리고 세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반도체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경 시장 규모가 1조에서 1조 3천억 달러 사이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40년이나 걸려서 현재 매출까지 왔는데요. 앞으로 이 두 배의 성장을 달성하는 데 약 8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웨이퍼 캐파 확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먼저 작년에 저희가 산업 성장을 전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도별로 월간 웨이퍼 생산량 확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20년에서 2050년을 보았을 때 저희는 월간 생산량이 50개 정도로 성장하는 수준이 매년 지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2030년까지 이것을 전망을 해보면 78만 개 그리고 월간 93만 개가 새로이 생산되는 환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확대에 대해서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는데요. 앞으로 자동차 시장이나 에너지 전환을 생각했을 때 이 산업 성장은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이러한 웨이퍼 생산량이 필요할 것이고 또 성숙 시장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이 점점 더 확대되면서 이를 위해서만 저희가 또 약 5만 개 정도의 웨이퍼가 월간 생산되는 생산량이 높아지는 현상이 매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기술로 인해서 또 저희가 약 5만 개 정도의 월 웨이퍼 생산량이 높아져야 할 것인데요. 칩이 커지면서 더 많은 성능과 가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원동력이고 마지막 원동력 같은 경우는 바로 각국의 기술 주권에 대한 경쟁인데요.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이미 반도체와 관련된 법을 만든 바가 있고 한국과 각국에서도 새로운 법을 제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약 15만 개 정도의 웨이퍼 스타트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러한 경쟁으로 인해서 시장의 비효율성이 5에서 10%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10%로 나타내게 된다면 내년 저희가 월 웨이퍼 생산량을 약 15만 개씩 더 증설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인데요. 이에 맞춰서 저희는 생산 능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화성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증설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이 외에도 단계적으로 앞으로 증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장하는 와중에도 경기 변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객사와 협력사들과 긴밀하게 논의를 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리스크나 그리고 보상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SML도 당연히 이 생산 캐파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비 출하나 또는 생산성을 높일 예정인데요. 먼저 EUV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이 장비 출하량이 즉 생산 능력이 3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각각의 EUV 장비에 대한 생산성이 70%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퍼 기준으로는 5배 정도의 생산 능력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DUV 같은 경우에는 3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세대 EUV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이제 2024년에 하이 NA EUV를 처음으로 출하하게 될 텐데 연간 생산 능력이 약 20대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내에 이러한 생산 캐파 확대를 완성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는 성장 산업 속에서 확장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번 투자를 한 것이고 이제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서 향후 저희가 10년간 한국에서 1,4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한국에서 2,0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10년 내에 2배 정도로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고객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재제조와 보수를 할 수 있는 재제조센터를 한국에서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한국 기업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에는 항상 R&D도 따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R&D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업이 성장하면서 한국 고객도 함께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 고도화에는 바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에 EUB와 하이NA EUB에 대한 트레이닝 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학생들이 방문하고 또 커리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저희가 개관할 예정이고요. 또 제조와 서비스를 저희가 확충해 나가면서 이 ASML 코리아가 앞으로 약 2배 정도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의 이 공급망 그리고 연구개발 부문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